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드디어 마지막 파워포인트 동영상 녹화본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따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게 마지막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다뤄야 될 거는 주차장법 중에 부설 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에 딸려 있는, 말 그대로 부설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접하게 되는 게 부설 주차장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법적 내용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외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대부분의 건축물에서는 준용합니다.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부설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지만 대규모의 건축물에 들어가는 부설 주차장은 대부분의 기준을 노외 주차장의 기준을 준용해서 여기서는 부설 주차장인데 소규모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설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실 때는 노외 주차장이지만 노외 주차장의 기준을 대규모 부설 주차장에서는 이걸 따라서 하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소규모 건축물에 딸려 있는 특별한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차장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하는지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주식 부설 주차장의 별도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책 어디에 있을까요? 책 쫓아서 보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5장 앞에 있죠. 책 페이지 443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식 부설 주차장의 별도 기준입니다. 별도 어떤 경우냐?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땅 위에 있는 평평한 땅 지평식 내가 운전하는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의 기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계속 보시면 법에서 어디를 따른다 라고 적어져 있고 법제 몇 조 몇 항 내용들이 따로 있는데, 그건 노외 주차장에 있는 기준을 준용합니다. 여기는 주차 횟수가 8대 이상인 작은 건축물에서의 주차장에 대한 별도 기준인데, 차로 2.5m입니다. 8대밖에 안 쓰기 때문에 차로는 2.5m 정도, 우리 1차선 3m, 뭐 2차선 6m를 기준으로 해서 곡선형은 3.3, 요거 2차선에서 곡선형은 6.5, 뭐 이렇게 막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5m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차형 식에 따라서 차로의 너비도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직각 주차는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6m 정도 필요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3번 먼저 읽고 넘어갑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인 경우에 도로가 접혔을 경우에는 차로까지 내 주차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말과제 우리 할 때 이런 예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작은 집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8대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몇 대 나간다. 그러면 이거가 이제 인도와 차도, 보도와 차도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을 경우에 차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즉각 주차를 했어요. 몇 대 안 되니까. 둘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8m까지 된다면 요거 뺄 때 6m 필요하다 그랬죠. 6m. 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로를 내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딩 가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8대가 넘어가면 내 땅 안에서 차로가 다 나와 있고 여기는 출구나 입구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 작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남의 공영이죠. 공영의 차로를 내 땅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이 말입니다.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 단위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뭐 실제 많이 봤을 겁니다. 빌딩은 안 되지만, 큰 빌딩은 안 되지만 작은 건물에서는 맨날 여기서 차 이렇게 놓죠. 단 중앙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중앙선이 있다. 중앙선까지만 해야지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이 있고 6m가 필요하다 그랬죠. 차를 빼려면. 그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 주차장. 5대 이하. 네. 차로라의 직각 주차장에서 주차장 이용을 배치 가능. 단 당해 주차장에 이용이 없을 경우. 자, 요 그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 주차 형식의 주차장이 배치 가능. 단 5대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뒤에 차 쫓아오고 계시죠? 네. 요거 기타 기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보통 골목, 동네 골목 뒤에 작은 건물이 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대지경계선에 위에 건물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여기에 차가 하나, 두 대. 아주 여기가 더 빠듯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 차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차를 댔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두 대 나란히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가 도로죠. 이 차가 나오려면 이 차를 먼저 비켜줘야지 나갈 수 있죠. 이런 건물 봤을 겁니다. 작은 건물. 이때는 5대 이하를 할 경우에 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 하는데 2대 접하여서 배치 가능하답니다. 작은 데 사니까 5대만 넣으니까 뭐 이것 때 5대 때문에 막 뭐 차로를 놓고 뭐 하기 효율이 떨어지니까 2대까지는 아는 사람이니까 빼주세요. 이렇게 빼자는 거죠. 2대. 이게 최대 5대까지 됩니다. 그런데 연속 세대는 안 되고요. 다시 볼까요? 소리를 바꿔서.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때 출입구 너비는 3m로 해야 되고요. 인정할 경우에 높은 사람 인정할 경우에 뭐 예외가 있고 종단 구매 직선, 곡선 모두 17%. 우리 직선이 17이고 일반적으로 경사로 해서 이게 14였지만 작은 경우니까 완화해 주는 거고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50cm 정도 주차구역 사이에 0.5m 이상 거리를 둬서 최소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는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부설 주차장에 대한 내용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원법에서 범위를 정하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 시험에는 요게 나올 수 있죠. 어느 게 좀 완화되고 어느 게 좀 센지. 그런데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 이내에 한 대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몇 대냐? 어디에 있다? 네, 조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말 과제하실 때 조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어서 그 지역 조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면은 뭐 134제곱미터마다 한 대입니다.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법에 있는 내용은 원법이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원법의 주차 대수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왔고요. 이 정도 범위가 있어서 어떤 게 시설 면적당 주차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적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법의 내용은 1회 10일 1장으로 나와서 보십시오. 뒤에 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총칙에 있는 내용만 저희는 좀
사실은 보면 되는 거여서 원법의 장하부에는 좀 디테일한 내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총칙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책 몇 페이지 봐야 되죠? 네, 책 찾으셨죠? 페이지 42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앞에 요약 정리해 놓았던 거에 대한 원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뭐냐면 다 준용한답니다. 부설주차항의 규점의 설비 기준에 대해서는 몇몇 같은 7항을 준용한다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외 주차장에 대한 기준들을 다 준용한다는 겁니다. 다만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높은 사람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 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또 이거를 준용한다. 그래서 주차율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건축물식 이것도 또 준용한다는 이야기고요. 판매시설 준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2항에 따른 건축물 외에 이 외의 것들은 85cm 높이에 있는 지점 76수 조도를 이용할수록 한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 조금 작은 건물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저희가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 주차장에 설치되는 거는 확장형 주차단위에 비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준용한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의 많은 부분은 앞단의 법에 있는 거에서 준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부설 주차장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는 것들은 이것만 본다 하셨죠. 좀 작은 규모만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 8대 이하인 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차로 2.5m 이상이고 이 내용은 유사합니다. 직각도 6m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요거 한번 읽어보죠. 멈추고 읽었죠.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지만 원법의 문장을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 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 단위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 돼야 되고요. 가로 빼고요. 도로 포함 원인은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죠. 중앙선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쪽까지로 한다. 그래서 차로를 가지고 내 땅에 있는 차를 빼는데 작으니까 공용으로 쓰는 도로를 차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로하는 평행주차는 3m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의 이 부분은 조금 줄으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책 따라서 보고 있나요? 423쪽입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10m 이상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인 부분에 대해 또 나와 있죠.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차로로 하여 각각 주차 단위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3, 4, 5, 6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한 내용이지만. 네. 자, 설명을 했죠. 주차단이 5대 5대일 경우에 아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5대만 이렇게 차로가 있으면 이렇게 빼고 얘 뺄 때는 비켜주세요 하고 빼고 얘 뺄 때도 비켜주세요 하고 뺀다고 했죠. 5대 이하인 경우입니다. 6대부터는 그게 안 돼요.
출입구의 너비도 3m 이상으로 하고, 말씀드렸죠. 아까 높은 사람 인정한 경우에 2.5m 가지고, 보행자들이 옆으로, 차 옆으로 최소한 50cm는 있어야 된다. 다닐 수 있게 거리를 두자. 라는 이야기 원법 봤고요. 자, 이거는 그냥 정말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건물 안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한해서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그것만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읽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시행령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죠. 주차수 300대다. 그래서 300대 이하이면 인근에다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내용, 이것도 책 뒤쪽에 좀 있죠. 제가 일부러 뒤쪽 법을 이렇게 안 하면 안 봐버릴 것 같아서 뒤쪽 법 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책 459쪽에 있고요. 그림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노예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다 주차장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공지, 이 전면 공지가 뭐냐면 기계식으로 들어가는데 기계식 앞에 공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공지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방향 전환 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턴 테이블, 돌아가는 테이블인데 차를 올려놓고 돌린다. 턴 테이블을 가지고 그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봅시다. 기계식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사실은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이만큼의 공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설계사무소 갔을 때 이 법 찾아서 계산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실무 꼭 알아야 되고요. 네, 시험에서는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법 조문에 대해서만 나오니까요. 그림은 실무를 통해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위해서. 이만큼 차를 빼야 되고, 대형 자동차냐 중형이냐에 따라서 요게 9.5 필요하다, 11m 필요하다, 8m 필요하다, 10m 필요하다가 있고요. 이게 전면 공지라는 용어입니다. 용어의 뜻은 알아야 되죠. 전면 공지. 기계식 주차장의 전면 공지는 차를 이렇게 돌려서 넣을 수 있게 여기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공지를 넣어야 된다라는 게 기계식 주차장의 전면 공지고, 이게 안 될 때는 턴테이블을 요만큼 넣고 위에부로 여유 공간을 둬서 차를 여기다 쭉 세워놓으면 기계가 드르륵 돌려주죠. 그래서 기계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라는 건데, 중형하고 대형이 차이가 납니다. 지름이 4m고 1m씩 여유를 두니까 6m, 4.5m고 1m씩 여유를 두니까 6.5m. 이런 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우리 책 4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원법의 내용을 찾아보면, 이것도 우리 앞으로 좀 갑시다. 다시 총칙의 내용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다 다 묶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16조의 1인데 이번에 편집하면서 이게 뒤로 넘어갔나 보네요. 자, 요거는 5장 그대로 있네요. 5의 2의 1 있는 페이지 찾았으니까 460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화와 같다. 이거 우리 460페이지 누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봤죠? 앞에 그림으로 표현된 거를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글로 표현된 거를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실무에 나가서도 글로 표현된 거를 보고 우리가 도면화할 수 있고 그것대로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읽어봤죠? 방향 전환 장치라고 한다. 그래서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너비 8.1m 이상, 9.5m 이상의 전면 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의 방향 전환 장치와 그 방향 전환 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그래서 아까 그림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지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유 공간이 여기서 1m, 여기서 1m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대형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자동차 대형하고 중형에 대한 전환이 나왔고 정의가 나왔고 여기는 너비 10m 이상 11m 이상의 전문 경지 또는이죠. 또는 다시 이게 지름이 4.5m인데 그 방향장치에 접한 너비 1m 여기서 1m 더 더하고 여기 1m 더하고 여유 공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저희는 그림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내용 동영상 PPT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제 말이 빠르고 원활하지 않은 거는 양해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찾아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